한국 기업이 미국 연방기관 식당을 맡는다고요? 하하, 오래 못 갈 겁니다. 당시 미국 급식업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우정청은 수천 명의 공무원과 현장 직원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거대한 조직이었습니다. 까다로운 보안 기준과 복잡한 운영 시스템 때문에 외국 기업이 성공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믿지 못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점심을 이렇게 먹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처음에는 몇몇 직원들의 과장된 반응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심시간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산하던 식당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특정 메뉴가 나오는 날이면 교대 시간마다 직원들이 몰려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미국 우정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국 전역의 우편물과 택배, 그리고 국가의 모든 등기 문서를 책임지는 거대한 연방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우정청, USPS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체국과 비슷하지만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 전역의 오지마을까지 배달하기 위해 트럭과 트레일러는 물론 보트와 비행기, 심지어 그랜드 캐니언 깊은 골짜기에는 지금도 노새까지 동원해 우편을 나르는 거대하고 유서 깊은 기관이죠. 그런데 이 화려한 세계 최강국의 연방기관 뒤편에는 현장 노동자들의 잔인할 정도로 고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강렬한 태양이 이글거리는 LA의 한낮 도로 위, 굉음을 내며 달리는 알루미늄 박스 모양의 하얀색 우편 트럭 안에서 50대 가장 마크 씨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을 넘어 비오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20년째 그는 이 좁은 트럭 안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차 안이 아니라 무슨 찜통에 들어와 있는 것 같군. 마크 씨가 연신 땀을 닦아내며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타고 있는 이 트럭은 1986년부터 미국 우정청의 주력 차량으로 활약해온 LLV라는 구형 모델입니다. 하루 최대 20시간을 혹사당해도 끄떡없게 설계된 튼튼한 알루미늄 차량이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어컨과 에어백이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여름에는 양쪽 슬라이딩 도어를 완전히 열고 달리는 게 유일한 더위 차단책이었습니다. 최근에야 에어컨이 달린 신형 전기 트럭으로 교체 중이지만 마크 씨의 차량은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았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캘리포니아의 열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매일 수백 개의 무거운 소포를 나르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고 무릎과 허리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마크 씨에게 진짜 고역은 지독한 더위와 육체 노동이 아닙니다. 계기판 위에 놓인 시계 바늘이 오후 12시 30분을 가리키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수석 옆 낡은 아이스박스를 뒤적입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어제 먹다 남은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샌드위치 한 조각입니다. 마크 씨가 퍽퍽한 통밀빵을 크게 베어 물자 입안 가득 텁텁함이 밀려옵니다. 제대로 씹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미국의 외근 우체부들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은 단 30분. 하지만 이 30분은 온전히 식당에 앉아 밥을 먹으라고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배달 경로를 통제하는 우정청의 시스템은 마크 씨의 이동 동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차를 세우고 식당에 걸어 들어가는 순간 동선이 꼬이고 배달이 밀리기 시작하죠. 결국 퇴근 시간이 늦어지면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마저 날아가 버리기에 마크 씨 같은 외근직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찜통 같은 트럭 운전대를 잡은 채 차가운 빵을 밀어넣는 이른바 스티어링 휠 런치가 유일한 생존 방식입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오는 느낌에 마크 씨는 컵홀더에 꽂혀있던 1리터짜리 대용량 다이어트 콜라를 미친 듯이 들이켜며 억지로 빵을 쓸어내립니다. 마크, 오늘 점심도 샌드위치야? 마침 무선 통신기 너머로 옆구역을 도는 동료 우체부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마크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말해 뭐해.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를 들를 시간이라도 있으면 축복이지. 넌 뭐 먹는데? 나? 난 오늘 점심 걸렀어. 저 빌딩 소포가 밀려서 도저히 차를 세울 수가 없네. 배에서 천둥이 친다. 이것은 마크 씨와 데이비드만의 특별한 불행이 아닙니다. 운전대를 잡고 밖으로 도는 우정청 외근직 공무원들은 바쁜 날 점심을 아예 거르기 일쑤고 밥을 먹더라도 차 안에서 샌드위치나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로 대충 때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정해진 시간도 없이 차가운 음식을 급하게 밀어넣는 식습관 때문에 마크 씨는 지독한 속쓰림과 만성 소화불량을 평생의 훈장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가슴이 타들어가는 통증이 밀려올 때면
마크 씨는 대시보드 서랍을 열어 상비약처럼 쟁여둔 미국식 제산제를 꺼내 씹었습니다. 그렇다면 밖으로 돌지 않고 거대한 LA 물류처리센터 내부에서 근무하는 내근직 직원들의 사정은 좀 나을까요? 24시간 내내 3교대로 숨가쁘게 돌아가는 물류센터 내부. 거대한 자동 분류기기의 소음 속에서 8시간 내내 서서 우편물을 분류하는 내근직 직원 존 씨는 정해진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센터 구내식당으로 향합니다. 외근직인 마크 씨와 달리 존 씨에게는 따뜻한 실내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30분 이상의 온전한 교대 식사 시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선 존 씨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오늘 메뉴는 또 뭐야? 설마 또 감자튀김에 피자인가? 동료 조지가 식판을 들며 투덜거립니다. 외식대에 놓인 음식들은 역시나 기름기가 뚝뚝 흐르는 페페로니 피자와 튀긴 치킨 패티, 그리고 캔에 든 옥수수 수프가 전부였습니다. 축구장 여러 개를 합쳐놓은 듯한 거대한 연방 물류센터 특성상 보안과 부지 문제 때문에 센터 주변은 황량한 산업도로와 공장뿐입니다.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거리에 제대로 된 일반 식당이 전혀 없다 보니 직원들은 식어도 내부 매점이나 기존 구내식당의 부실한 메뉴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존 씨가 피자 한 조각을 접시에 담으며 씁쓸하게 말합니다. 회사밥이 다 그렇지 뭐. 주말에 집에서 가족들이 해주는 따뜻한 수프 같은 걸 기대한 내가 바보지. 이 기름진 걸 새벽 교대 근무 때 먹으려니 속이 더부룩해서 미치겠어. 오후 내내 잠 쫓느라 커피만 3잔째야. 조지 역시 기름진 식단에 지쳤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의 식문화는 기본적으로 밀가루와 튀김, 그리고 자극적인 소스 범벅입니다. 젊을 때는 패스트푸드로 삼시세끼를 때워도 끄떡없었지만 40대, 50대가 된 베테랑 현장 공무원들에게 이 기름진 식단은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름진 음식에 속이 더부룩해져 고생하는 직원들이 늘어났고 점심을 먹고 나면 습관적으로 미국식 소화제나 제산제를 찾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심장부이자 연방 공공기관인 우정청. 하지만 그 안에서 밤낮 없이 뛰는 노동자들에게 영양가 있고 따뜻한 인간다운 제대로 된 한 끼는 그저 멀리 있는 사치와도 같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차가운 빵과 기름진 튀김의 굴레 속에서 이들의 위장과 영혼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천 명의 현장 직원들이 지독한 소화불량과 부실한 식단에 시달리던 어느 날, 미국 우정청 LA 물류처리센터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천지개벽할 뉴스가 전해집니다. 센터 내부의 핵심 시설이자 축구장 면적에 달하는 1421제곱미터 규모의 초대형 구내식당 운영 계약 만료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번엔 제발 제대로 된 식당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네. 글쎄, 미 정부 기관 입찰인데 보나마나 또 미국 대형 푸드 대기업들이 독점하겠지 뭐. 직원들은 휴게실에 모여 저마다 기대를 품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 연방기관의 구내식당 입찰은 위생과 보안 기준이 까다롭기로 전 세계에서 악명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과 우체부들의 식사를 책임져야 하는 만큼 식자재의 유통 경로 추적은 물론이고 주방 직원들의 신원 조회까지 활같이 진행되는 철옹성 같은 시장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입찰이 시작되자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글로벌 단체급식 대기업 7개사가 떼거지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간 수십억 원의 고정 매출이 보장되는 알짜배기 시장을 잡기 위해 영미권의 거대 자본들이 피 튀기는 수주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글로벌 급식 시장을 꽉 쥐고 있던 미국과 영국의 대기업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들의 순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법과 제도를 가장 잘 알고 현지인들의 입맛을 맞추는데 자신들이 최고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기업이 입찰 서류를 냈다고? 거긴 어딘가? 한국의 아워홈이라는 기업이랍니다. 글로벌 실적을 보강하겠다며 도전장을 내밀었더군요. 미국 우정청의 입찰 심사위원단 회의실. 심사위원 한 명이 서류를 비적이며 흥미롭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경쟁 기업들은 코방귀를 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심장부에 감히 아시아의 단체급식 업체가 명함을 내밀다니. 무모하군. 미국의 까다로운 위생 보안 기준을 통과나 할 수 있겠어? 미국인들이 포크 대신 젓가락이라도 잡을 줄 아는 줄 아나 보지? 글로벌 대기업들의 냉소와 비웃음 속에서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찰 제안서 뚜껑이 열리자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워홈이 들고 나온 제안서는
현지 미국 기업들이 낸 뻔한 제안서와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은 단순히 우리는 음식을 맛있게 합니다 라는 식의 감성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미국 우정청의 시스템을 분석한 데이터와 인프라로 심사위원들의 심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 한국 기업은 우리가 24시간 내내 3교대로 돌아가는 물류센터라는 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벽 근무자들이 언제 배가 고픈지, 외근직 우체부들이 몇 시에 가장 많이 복귀하는지, 분 단위로 근무 패턴을 정밀 분석해 식단 계획을 짜왔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제안서를 스캔하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게다가 아워홈에게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초강력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LA 현지 공항에서 전 세계 항공사들의 기내식을 전담해온 자회사 하코의 존재였습니다. 급식 입찰에 뜬금없이 기내식 회사가 왜 나오냐 하겠지만 여기엔 미 우정청의 철옹성 같은 진입장벽을 단숨에 무력화시킨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실무 담당자가 심사위원장에게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위원장님, 기내식은 매일 미국 연방항공청과 국토안보부 수준의 최고 등급 보안 검사를 통과해야만 비행기에 실릴 수 있습니다. 이 한국 기업의 자회사는 이미 LA 공항에서 그 까다로운 연방 위생보안 검증을 매일 패스하고 있는 검증된 업체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보안 필터를 즉시 프리패스로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뜻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자 실무자는 제안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게다가 기내식의 본질은 음식을 완벽하게 밀봉 포장해서 이동수단에 실어보내는 물류 시스템입니다. 이들은 이 포장 노하우를 그대로 가져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트럭을 타고 나가야 하는 우리 외근직 우체부들을 위해 차 안에서도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테이크아웃 도시락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점심 식사 사각지대에 있던 외근직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워홈은 기내식 제조 공정에서 쌓아온 완벽한 식자재 물류 패킹 노하우와 철두철미한 연방 보안 데이터를 제안서에 고스란히 녹여냈고 서류 심사가 끝나고 최종 프레젠테이션 단계에 이르자 경쟁사들의 거드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제시한 압도적인 운영 효율성과 철저한 보안 인프라 시스템 앞에 미국 우정청 관료들은 완전히 매료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결과가 발표되던 날, 미국 관료 사회와 글로벌 단체 급식업계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영미권의 네로라 하는 거대 기업 7개사를 단칼에 베어버리고 최종 운영권을 따낸 주인공이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아워홈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단체급식 역사상 최초로 미 연방 공공기관의 심장부를 뚫어낸 역사적인 쾌거였습니다. 한국의 철두철미한 인프라와 검증된 데이터 비즈니스가 미국 정부의 마음을 완벽하게 훔쳐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우정청의 심장부를 장악하며 화려하게 깃발을 꽂았지만 진짜 지옥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축구장 면적에 달하는 이 거대한 식단을 채워야 하는 아워홈, 미국 법인본부의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팀장님, 큰일입니다. 미국 현지 직원들의 반발과 의심이 생각보다 너무 심각합니다. 마케팅 담당 직원이 모니터를 돌리며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식당 리모델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우정청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은 연일 불만 섞인 글들이 도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아 기업이 우리 식당을 맡는다고? 난 매운 한식은 입에도 못 대는데 이제 점심은 굶어야 하는 건가? 미국 공공기관 식당을 굳이 외국 업체에 맡긴 이유를 모르겠군. 뻔하지. 보나마나 정체불명의 아시아 요리만 잔뜩 늘어놓을 게 분명해. 미국 직원들의 시선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식당은 한국의 대기업 구내식당처럼 회사가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거나 강제로 식권을 쥐어줘주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공공기관 식당은 철저하게 직원이 100% 자기 지갑을 열고 사먹는 이른바 무자비한 내돈내산 시장이었습니다. 맛이 없거나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내일부터 아무도 오지 않아 쫄딱 망할 수도 있는 벼랑 끝 같은 구조였던 것이죠. 아워홈 현지 서브 브랜드 운영팀장이 팔짱을 낀 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억지로 한식이 최고니까 일단 먹어봐라 라고 강요하는 순간 이 시장에서는 백전백패입니다. 철저하게 미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되 그들이 불편해하던 문제를 우리가 기술로 해결해줘야 합니다.
팀장은 화이트보드에 커다랗게 두 가지 단어를 적었습니다. 바로 시간과 위생이었습니다. 오정청 직원들이 점심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뭡니까? 밖에서 뛰는 외근직들은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동과 식사를 다 끝내야 해서 미칠 지경이고, 센터 안에서 근무하는 내근직들은 정해진 식사 시간이 있어도 구내 식당 줄이 너무 길어서 아까운 휴식 시간을 바닥에 다 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미국 업체들은 줄 서서 주문하고 결제하는 데만 15분을 낭비하게 만들었어요. 밥 먹고 쉴 시간은 고작 10분 남짓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비효율적인 시간부터 한국식 기술로 혁신해야 합니다. 아워홈이 들고 나온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스마트 모바일 주문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을 미리 주문하고 픽업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문화였지만, 당시 미국의 전형적인 공공기관 식당에서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하이테크 기술이었습니다. 아워홈 개발 팀원들이 밤낮 없이 매달린 끝에 우정청 직원들만을 위한 전용 모바일 주문 인프라가 식당 오픈과 동시에 전격 구축되었습니다. 이제 24시간 3교대로 숨가쁘게 돌아가는 물류센터 내근직 직원들은 교대벨이 울리기 딱 5분 전 작업대 위에서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메뉴를 터치 몇 번으로 미리 주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와 길게 줄을 설 필요도 없이 본인의 바코드를 툭 찍으면 주문한 음식을 10초 만에 받아들고 곧바로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제 역시 앱에 등록된 카드로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픈 첫날 반신반의하며 식당을 찾았던 내근직 직원 존 씨는 스마트폰 알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 조지, 이것 봐. 내가 식당에 걸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딱 준비해놨어. 주문 번호만 되니까 바로 주는데? 말도 안 돼. 지난주까지만 해도 빌어먹을 샌드위치 하나 받으려고 20명 뒤에 줄 서서 시간 다 버렸잖아. 진짜 줄을 안 서도 된다고? 동료 조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스마트폰을 켜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줄 서는 시간이 사라지자 30분이라는 짧은 식사 시간은 온전히 음식을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여유로운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영미한 전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회사인 LA 공항 기내식 업체를 통해 오랫동안 쌓아온 세계 최고 수준의 철저한 위생관리 노하우를 주방과 배식대 전체에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교차 오염 방지와 칼 같은 온도 관리를 눈앞에서 투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가운 샐러드는 얼음보다 차가운 온도로, 따뜻한 수프와 패티는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최적의 온도로 유지되는 스마트 배식대를 보며 미국 심사위원들과 직원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시아 기업이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이건 우리가 쓰던 미국 업체들보다 인프라가 훨씬 정교하잖아. 주방 내부가 마이크로칩을 만드는 반도체 공장처럼 깨끗해. 위생점검을 나온 우정청 감독관마저 완벽하게 세팅된 한국식 단체 급식 시스템에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이라는 편견과 텃세를 무자비한 팩트와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해버린 아워홈. 맛을 보기도 전에 미국 직원들은 이미 한국 기업이 깔아놓은 철두철미한 스마트 인프라와 쾌적한 속도감에 완벽하게 압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닫아 걸었던 까다로운 미국인들의 손이 하나둘 스마트폰 앱의 주문하기 버튼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기선제압을 성공했지만 진짜 승부처는 결국 식판 위에 놓인 음식의 맛이었습니다. 아워홈이 인프라를 바꿨다는 소식에 식당은 호기심 가득한 직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배식대 앞에 선 미국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식문화 장벽이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인종 국가인 만큼 인종과 종교에 따라 먹지 못하는 음식이 칼같이 나뉘어 있었고, 특히 서구권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건강과 환경을 이유로 고기를 일절 먹지 않는 채식 수요가 상상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게다가 견과류나 특정 성분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알레르기 유무를 법적으로 칼같이 따지는 시장이었죠. 셰프님, 큰일입니다. 오늘 메인 메뉴로 기획한 불고기 배식대 앞에 미국 직원들이 서서 웅성거리기만 하고 선뜻 집지를 못합니다. 한국인 메인 셰프의 등 뒤로 현지 조리사가 다급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불고기의 달콤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식당 가득 진동했지만 미국 직원들은 식판을 든 채 멈춰 서서 메뉴판의 성분표만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기에 견과류 성분이 들어가 있나요?
제가 심한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글루텐 프리 메뉴는 따로 없습니까? 소스에 밀가루 성분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세요. 사방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질문에 배식대는 순식간에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이 까다로운 미국 시장의 장벽을 깨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스마트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K급식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아워홈이 들고 나온 장벽 돌파 카드는 바로 한식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 미국인들의 다양성을 100% 포용한 타겟형 커스텀 메뉴였습니다. 가장 먼저 채식주의자들과 까다로운 입맛의 미국인들을 뒤집어 놓은 신의 한 수는 바로 식물성 대체육 닭감정이었습니다. 한식 특유의 매콤달콤한 양념치킨 소스 맛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고기를 먹지 않는 비건 직원들을 위해 닭고기 대신 버섯과 두부, 그리고 고도화된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대체육을 사용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튀겨낸 메뉴였습니다. Hey George, 이 붉은색 튀김 요리 말이야. 이거 정말 고기가 안 들어간 비건 음식이 맞아? 철저한 채식주의자이자 평소 매점에 부실한 샐러드만 씹던 내근직 직원 에밀리 씨가 반신반의하며 닭강정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 3초 뒤 에밀리 씨의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오 마이 갓, 이거 진짜 고기가 아니라고? 말도 안 돼. 이 쫄깃한 식감이랑 입안에 착 감기는 달콤한 소스는 뭐야? 내가 평생 먹어본 비건 요리 중에 가장 완벽해. 입소문은 순식간에 물류센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닭강정이 나오는 날이면 비건 직원들은 물론 일반 미국 직원들까지 몰려들어 점심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식당 한가운데 당당하게 자리 잡은 DIY 비빔밥바였습니다. 아워홈은 미국인들이 서브웨이나 샐러드바처럼 자신이 먹을 재료를 직접 고르는 것을 선호한다는 성향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비빔밥바 위에는 신선하게 데쳐낸 콩나물, 시금치, 당근, 버섯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아보카도와 로메인까지 수십 가지의 재료가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각 재료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영어로 칼같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야. 내가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재료만 내 손으로 직접 골라 담을 수 있잖아. 땅콩 알레르기 때문에 늘 외식을 두려워하던 직원 마이클 씨는 감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기를 원하는 사람은 불고기를 얹고 채식주의자는 두부를 얹었으며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고추장을,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은 달콤한 간장 소스를 선택해 자신만의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알레르기 걱정 없이 완벽하게 안전하면서도 한식 본연의 건강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웰빙 식단이 탄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음식은 낯설고 매울 것이라며 팔짱을 끼고 의심 가득하게 쳐다보던 미국 직원들. 하지만 까다로운 취향을 자로잰 듯 정확하게 맞춰주는 한국 기업의 세심함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K푸드의 중독성 있는 맛에 이들은 완벽하게 무잔해제 당해버렸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뻔한 감자튀김과 피자 대신 다채로운 색감의 비빔밥 식판을 들고 행복하게 웃는 미국 연방 공무원들의 모습. K급식은 그렇게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미국 주류 시장의 음식 장벽을 소리 없이 그러나 완벽하게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시스템과 다채로운 한식 커스텀 메뉴로 구내식당은 연일 대박을 터뜨렸지만 아워홈 운영팀의 시선은 여전히 식당 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내근직 직원들은 이제 완전히 우리 식당에 정착했습니다. 점심 식수가 오픈 초기 대비 3배 이상 뛰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외근직 우체부들은 점심때 식당 근처에도 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던 직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센터 내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줄 서지 않는 모바일 주문으로 한식을 만끽하고 있었지만 아침 일찍 트럭을 몰고 아스팔트 위로 나가야 하는 마크 씨 같은 외근직 우체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배달 구역으로 이동하고 나면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제한 때문에 다시 센터 식당으로 돌아와 밥을 먹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구형 찜통 트럭 안에서 차가운 샌드위치를 씹거나 점심을 굶고 있었습니다. 이 사각지대에 놓인 외근 우체부들까지 완벽하게 우리 고객으로 패밀리화하지 못한다면 미국 우정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워홈 팀장은 턱을 괴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밖으로 도는 사람들을 식당으로 오게 만들 순 없어.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아침 출근길에 들고 나가기 가장 편한 최고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아워홈이 가진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바로 LA 공항 기내식을 전담하며 수십 년간 쌓아온 하코의 고품격 포장 및 밀봉 기술이 마법처럼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아워홈은 식당 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고품격 테이크아웃 코너인 그랩앤고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단순히 플라스틱 통에 밥을 대충 담아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고도의 비행기 안에서도 음식을 신선하고 따뜻하게 유지하던 기내식 패킹 기술을 그대로 이식한 것입니다. 단 1g의 냄새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진공 밀봉 처리하는 고도의 패키징 기술 덕분에 우체부들이 섭씨 40도가 넘는 찜통 트럭 조수석에 도시락을 싣고 몇 시간을 달려도 음식이 상할 걱정이 전혀 없는 완벽한 위생 차단막이 완성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6시 30분 출근 도장을 찍은 마크 씨는 동료들이 식당 입구 그랩앤고 코너로 몰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헤이 마크, 아직도 냉동 샌드위치 싸 들고 다니냐?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봐. 먼저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을 마친 동료 데이비드가 은색으로 번쩍이는 깔끔한 보온 파우치를 흔들며 자랑했습니다. 그게 뭔데? 한국 식당에서 외근 나가는 우리 위해서 만든 그랩앤고 도시락이야. 출근할 때 앱으로 터치만 해두면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1초 만에 쓱 들고 나가면 돼. 나 오늘 메뉴는 식물성 대체육 닭감정이랑 DIY 비빔밥이야. 마크 씨는 반신반의하며 데이비드를 따라 스마트폰 앱을 켜고 내일 아침에 가져갈 한식 도시락을 예약 주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점심시간 어리시 30분. 여전히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 숨이 퍽턱 막히는 구형 LLV 트럭 안에서 마크 씨는 어제 예약해 출근길에 쓱 들고 나온 아워홈의 그랩앤고 도시락 파우치를 열었습니다. 지퍼를 열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들고 나온 도시락인데도 불구하고 특수 밀봉 택힘 덕분에 갓 지은 밥의 따뜻한 온기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찜통 같은 트럭 안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숟가락으로 계란 프라이와 신선한 나물, 그리고 매콤달콤한 고추장을 쓱쓱 비벼 한 입 크게 넣었습니다. 오 마이 갓. 마크 씨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밀가루빵을 대용량 콜라로 부대끼며 밀어넣던 지난 2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삭아삭 씹히는 신선한 채소와 따뜻한 밥, 그리고 입안을 돋우는 감칠맛 나는 양념은 평생 패스트푸드만 먹어온 미국 우체부에게 문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항상 그를 괴롭히던 기름진 더부룩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밀가루빵 대신 영양 가득한 한국식 집밥 도시락을 먹기 시작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마크 씨를 20년 동안 끈질기게 괴롭히던 만성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이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오후 배달을 마친 마크 씨가 무선 통신기를 켰습니다. 데이비드, 내 말 들려? 나 오늘 평생 점심 먹고 이렇게 속이 편한 적은 처음이야. 밀가루를 끊고 한국인들처럼 밥을 먹으니까 오후 내내 피곤하지가 않고 업무 집중도가 완전히 달라졌어. 내일은 무조건 제육볶음 도시락으로 예약할 거다. 하하, 내가 뭘 했어, 마크? 나도 이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 마크 씨의 감격 어린 무전은 입에서 입을 타고 LA 전역의 외근 우체부들에게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하얀색 우편 트럭 조수석에는 딱딱한 매점 샌드위치 대신 자랑스러운 K급식의 그랩앤고 한식 도시락이 호위무사처럼 하나씩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을 넘어 최악의 근무 환경에서 뛰는 미국 외근직 공무원들의 건강과 일상까지 완벽하게 구원해버린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현지 직원들이 식당에서 감탄사를 연발하며 기분 좋게 식판을 반납할 때 그들은 주방 베일 뒤편에서 대한민국의 무서운 인공지능 기술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K급식의 무서운 점은 단순히 맛있는 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숫자로 통제되는 하이테크 푸드테크 비즈니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워홈과 손을 잡고 미국 연방기관의 주방을 장악한 한국의 인공지능 푸드테크 스타트업 누비랩의 AI 푸드 스캐너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지배인님, 이번 주 불고기 배식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특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지 식당 안쪽에 마련된 아워홈 데이터 관리실, 대형 모니터 앞에 앉은 한국인 기술 데이터 팀장이 현지 총지배인을 부르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우정청 직원들이 식사를 마치고 새 식구로 반납한 수천 개의 식판 사진과 함께 잔반의 종류와 무게가 0.1g 단위로 정밀하게 분석된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데이터죠? 미국 직원들은 불고기가 메인으로 나오는 날 사이드로 제공되는 한국식 숙주나물을 평소보다 정확히 30% 더 많이 남기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고추장 양념치킨이 나오는 날에는 식판을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분석은 직원이 식판을 태식고 스캐너에 대는 단 1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특수 AI 카메라는 식판 위에 남은 음식을 부피와 무게로 계산하여 인공지능 서버로 전송합니다. 기존의 미국 급식업체들은 주방장이 눈대중으로 오늘 음식이 좀 많이 남았네 하고 넘겼던 반면 한국 기업은 미국인들이 어떤 메뉴를 좋아하고 어떤 반찬을 기피하는지 철저하게 정밀 데이터로 추출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일 뒤의 푸드테크는 곧바로 돈, 즉 원가 절감이라는 영리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AI 데이터가 분석한 대로 다음 주 불고기 배식 날에는 숙주나물 식자재 발주량을 즉시 30% 줄이세요. 그리고 그 남는 예산으로 미국인들이 환장하는 고추장 소스 개발에 더 투자합니다. 팀장의 지시에 따라 주방의 식자재 발주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계산되었습니다. 결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춰 메뉴가 매일 미세하게 진화하자 직원들의 식사 만족도는 하늘을 찔렀고 반대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잔반의 양은 무려 40% 이상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식자재 폐기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단체 급식 비즈니스에서 마진율이 엄청나게 극대화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주방 운영비를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다고? 이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정보기술연구소잖아. 매달 주방 회계장부를 검사하던 미국 우정청의 재무 담당 관료는 아워홈이 제출한 비용 절감 리포트를 보고 턱이 빠질 정도로 경악했습니다. 인건비와 식자재 물가가 살인적으로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 땅에서 한국 기업은 첨단 AI 시스템을 통해 고정비를 완벽하게 통제하며 상상도 못한 영리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K급식 대기업들의 진짜 글로벌 확장 전략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요리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와 물가가 비싼 국가, 그리고 하루 식수가 수천 명 이상인 대형 정부기관만을 타깃으로 설정한 뒤 한국의 첨단 AI 스마트 시스템을 패키지로 우선 배치하여 고정비부터 박살내는 초격차 테크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서운 하이테크 기술력의 소문은 미국 전역의 푸드업계로 번져나갔습니다. 결국 글로벌 단체급식 시장에서 세계 3대 푸드 기업으로 군림하며 전 세계 20여 개국의 식당을 지배하던 미국의 거대 공룡기업 아라마크마저 한국의 기술력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라마크는 한국 스타트업 누비랩의 AI 푸드 스캐너 기술을 전 세계 자신들의 사업장에 정식 도입하겠다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전 세계 급식 시장을 힘과 자본으로 지배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주방 뒤편의 1초 AI 기술로 세계 1위 기업마저 우리 기술을 사가야만 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초격차 테크 우위를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우정청 LA 물류센터의 계약 기간이 모두 끝나가던 어느 날 우정청 본부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 최종 성과평가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아워홈이 지난 계약 기간 동안 달성한 리포트가 띄워지자 참석한 관료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스크린에 찍힌 숫자는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한국 기업이 식당을 맡은 이후 전반적인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매달 골칫거리였던 구내 식당의 고질적인 적자 구조는 첨단 AI 푸드 스캐너 덕분에 완벽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건 점심마다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리던 현장 직원들의 유급 병가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팩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당 교체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 연방 공무원들의 복지와 건강, 그리고 기관의 재정 시스템 전체를 혁신한 역사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우정청 평가위원장이 서류에 최우수 도장을 쾅 찍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 정관계 관료들이 모인 철옹성 같은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K급식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며 마침내 초격차 우위에 마침표를 찍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공 신화는 단지 LA 물류센터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우정청의 깐깐한 연방검증을 완벽하게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 대륙 전역의 거대 글로벌 기업들과 대형 관공서들이 도미노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까다로운 USPS 직원들을 대만족시킨 한국 급식 시스템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사업장에도 당장 도입하고 싶습니다. 살인적인 인건비와 식자재 물가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던 미국의 대형 제조 공장, 첨단 IT 기업, 그리고 수천 명의 인원이 상주하는 대학 캠퍼스에서 아워홈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모바일 예약 주문으로 줄 서는 시간을 제로로 만들고 기내식 패킹 기술을 응용한 그랩앤고 도시락으로 외근직의 복지를 챙기며 AI 스캐너로 버려지는 잔반 원가를 칼같이 통제하는 이 패키지 시스템은 주방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미국 자본주의 시장의 가장 완벽한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미국의 주류 푸드 비즈니스 업계는 거대한 충격과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자본과 덩치로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교한 데이터와 하이테크 기술력으로 미국 본토의 심장부부터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평화로운 어느 날 점심시간, LA 우정청 물류센터 구형 찜통트럭 LLV의 운전대를 잡은 마크 씨가 배달을 마치고 익숙하게 센터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최근 그의 차량 옆 유리에 조그만 스티커 하나가 새로 붙었습니다. 바로 에어컨 완비를 뜻하는 신형 전기트럭 교체 대상 1순위 지정 마크였습니다. 하지만 마크 씨의 표정이 밝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Hey 마크, 오늘 금요일인데 퇴근하고 맥주 한잔 어때? 트럭을 주차하고 내리는 마크 씨에게 동료 데이비드가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마크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좋지, 나 요즘 소화가 너무 잘 돼서 퇴근할 때 배가 고플 지경이라니까. 예전엔 점심에 차가운 샌드위치 구겨넣고 제산제 씹느라 퇴근하면 진이 다 빠졌는데 요즘은 오후 내내 에너지가 넘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식당 입구의 그랩앤고 코너로 향했습니다. 마크 씨는 익숙하게 스마트폰 앱을 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먹을 불고기 DIY 비빔밥과 식물성 대체육 닭강정 세트를 미리 예약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역류성 식도염의 흔적은 이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식당 내부에서는 내근직 직원 존 씨와 조지가 환한 얼굴로 갓 조리되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음식을 식판에 담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시간을 버리는 비효율은 완전히 사라졌고 넓고 쾌적한 식당 안은 다채로운 K푸드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는 미국 연방 공무원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나가는 길, 퇴식구에 설치된 AI 푸드 스캐너가 1초 만에 식판을 스캔하며 잔반 제로, 원가 절감 성공이라는 초록색 불빛을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중심부. 그 안에서 밤낮 없이 뛰는 미국인 노동자들의 위장과 일상을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밥상과 첨단 IT 기술이었습니다.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힘과 규모로 밀어붙일 때 대한민국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울린 감동적인 현지화 전략과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정교한 푸드테크로 미 대륙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오랜 격언을 대한민국 K급식은 영리한 기술과 압도적인 실력으로 미국 본토 한복판에서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감동한 건 단순한 한국의 맛이 아니라 일터에서 소외됐던 자신들의 일상을 가장 정교하게 챙겨준 대한민국의 세심함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글로벌 속사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